가볼게요. 제가 이제 첫 번째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페이지당 하나씩이라고 보면 돼. 한 개의 유형. 그래서 첫 번째가 나랑 하는 유형이고 옆에 있는 문제들이 그 숫자를 바꾼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총 12개 유형이고요. 12개 유형이면 한 30분 정도면 개념 설명이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 이번에 1회국어에서 무조건 한 문제 나올 거거든요. 개수 찾는 문제. 근데 사실은 1번은 개수 찾는 문제 중에 가장 간단한 개수 찾기 문제인데, 자, 얘 보시면 x, 2x 제곱, 3x 세제곱 쭉 갑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갔어요? 10x 10승까지 갔어요. 근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 여기 2승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사실은 완전 제곱 제외하고는 사실 이 안에 있는 항이 3개 이상부터는 공식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물론 3개짜리도 있긴 하지만 3개짜리라고 해서 꼭 다 전개하는 건 아니고 3개 이상부터는 실질적으로 얘를 다 전개할 수는 없다. 그럼 선생님 이런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일단 똑같은 식을 2번 연달아서 한번 써놓자라는 거야. 선생님은 항이 많으니까 그냥 대략적인 것만 이렇게 쓸게. 이렇게 가고 점점점 10x 10승. 여기도 x 더하기 2x 제곱에 점점점 10x 10승이다 라는 거야. 여러분 이걸 알려면 사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운 지수법칙이 먼저 배워야 되거든. 중학교 때 배운 지수법칙 좀 한번 봐볼게. 중학교에서 배운 지수법칙이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당연히 지금 뭐 밑이 어디다, 지수가 뭐다 이런 건 가르칠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요. 어떤 x의 m승과 x의 n승을 만약에 곱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 밑에 있다 그래서 밑이라고 하는데 밑이 똑같을 때 곱하기는 더하기로 갑니다. 그래서 x의 m 더하기 n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나누기도 있을 거예요. x의 m승 나누기 x의 n승이 있으면 우리 딱 봐도 곱하기가 더하기로 가면 나누기는 빼기로 갈 것 같으니까 m-n승으로 간다. 요것만 일단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똑같은 식 2개가 있는데 그 2개를 곱해서 지금 몇 차씩을 찾고 싶대? 4차 계수를 찾고 싶어 라는 거야. 그럼 제발 제 방법대로 풀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암산하지 마세요. 여기 암산하다 틀리는 친구도 많거든. 그럼 우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4차가 나오려면 도대체 어떤 2개의 숫자를 더해서 4가 나와야 됩니까? 라고 하면 0 더하기 4가 있을 거야. 그래서 첫 번째 0차 4차가 있을 거고 그 다음은 당연히 1차 3차가 있을 거야. 1 더하기 3은 4니까. 그 다음에 2차, 그 다음에 2차, 그 다음에 3차, 그 다음은 1차, 마지막 4차, 0차 이렇게 먼저 경우의 수를 먼저 써주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실질적으로 이 앞에다가 진짜 그 차수가 의미하는 개수를 한번 적어보자 라는 거지.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근데 0차라는 게 있나요? 라는 건데 우리 수학에서 0의 0승을 제외하고 요 놈을 제외하고 모든 수의 0승은 모두 다 1이다라는 개념이 있단 말이야. 따라서 얘는 어떻게 보면 1이나 마찬가지야. 근데 그럼 여기서 1이 뭘 의미합니까? 라고 하면 얘가 바로 상수항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얘들아 요거 딱 봐도 써보면 여기에 상수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얘는 0이라고 쓰면 돼. 그리고 여기 4차 개수는 있으나 마나지만 규칙상 2차면 2, 3차면 3이니까 4차는 4가 돼서 얘는 0이 나올 거야. 0 곱하기 4니까. 1차 개수 1, 3차 개수 3, 그래서 곱해서 3. 2차 개수 2, 2차 개수 2, 그래서 곱하면 4. 3차 개수 1차 개수 곱해서 3. 4차 개수 상수항 0, 그래서 0. 그래서 얘네를 다 더한 게 뭐다? 바로 10x 4제곱, 바로 4차의 개수를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럼 이건 쉬운데 학교 시험에서는 이걸 어떻게 응용해서 냅니까? 라고 하면 혹시 이런 문제 기억나세요? 우리가 나중에 가면 아마 이런 고난도 문제를 나중에 한번 접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가장 많이 활용할 때가 뭐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x의 n승 더하기 n 플러스 1의 x 더하기 1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일단은 선생님 그럼 제가 이거를 어떻게 전개해야 됩니까? 부터 먼저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쟤랑 똑같아요. 일단 똑같은 거를 2번 쓰자는 거야. n 플러스 1의 x 더하기 1 제곱이니까 또 한 번 쓰면 되겠지. 선생님 그럼 학교 시험에서는 혹시 3승도 나오나요? 3승은 정말 특수한 꼴 아니면 잘 안 돼요. 왜냐면 3승 되잖아요. 경우수가 너무 많아져요.
왜냐면 지금 솔직하게 말하면 얘가 상수항이 없었으니까 망정이지 이거 상수항까지 있잖아요. 그럼 못해도 이게 만약에 3승이었으면 똑같은 거 3개면 3개 중 예를 들면 뭐 0, 4, 뭐 0 이런 것도 있을 거고 0, 0, 4도 있을 거고 엄청 많을 거잖아. 그럼 벌써 걔만 해도 벌써 몇 개 나오냐면 3개가 나와요. 여기만 해도 3개. 그 다음에 또 1, 1, 뭐 이런 것도 있겠지. 2.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뭐 보통 한 10개가 넘어가. 그럼 이걸 다 10개 다 쓰라고 아까 학교 시험에선 그럴 리는 없고요. 대부분 여기가 거의 2차인 경우가 많다. 이거 심지어 모의고사 문제거든요. 얘도 여기가 2차로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얘 한번 전개 한번 해볼게. 얘 전개하면 요렇게 곱하면 아까 우리 지수법칙 배웠죠? 위에 것끼리 서로 더하니까 앞에 것끼리 곱하면 n제곱 x의 2n승 나오고요. 얘네 둘이 곱하면 n 곱하기 n 플러스 1에 x의 n 플러스 1승 나오겠죠. n이랑 1차 더하니까 그 다음에 nx의 n승 나올 거예요. 지금 뭐 한 거냐면 얘를 기준 잡고요. 하나, 둘, 세 개랑 곱한 거예요. 씨.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거 곱해볼게. 얘랑 얘 곱하면 n 곱하기 n 플러스 1에 x n 플러스 1승. 얘네 둘이 곱하면 n 플러스 1의 x의 제곱. 마지막 상수항끼리 곱하면 n 플러스 1의 x. 마지막 이제 상수항과 곱할게요. nx의 n승, n 플러스 1의 x, 그 다음에 1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일단 수학에서 동류항이라는 게 있죠. 같은 차수를 가진 거 볼게. 지금 얘랑 같은 동류항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랑 동류항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같은 동류항을 가지고 있다. 그럼 우리가 일단 동류항끼리 서로 묶어보면 자, n제곱 x의 2n차라고 쓸 거고 얘네 둘은 똑같은데 모양까지 똑같으니까 2배가 되겠지. 2n의 n 플러스 1의 x의 n 플러스 1승 될 거고 얘네 둘도 선생님 큰일 났어요. 왜? 여긴 x 미안. 선생님 뭐랑 여기 있다. 얘랑 얘였지. 얘네 둘도 2n x의 n승이라고 쓸 수 있고 얘네 둘도 모양이 똑같으니까 2배의 n 플러스 1의 x라고 쓸 수 있고 혼자 있는 n 플러스 1의 x제곱이 있고 플러스 1 있더라 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잘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지. 근데 이게 모의고사 문제가 뭐였냐면 이걸 실제로 전개했더니 이 항의 개수가 6개가 아니라 5개였어 라고 문제가 나왔어. 그럼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일까? 내가 실제로 다 전개했을 때는 6개 항이 나오지만 실제로 5개만 있어야 된다는 건 무슨 뜻이야? 결국엔 여기에 하나 더 동류항이 있다는 거야. 그럼 동류항이 자 물어볼게. 여긴 2차로 벌써 픽스야. 여기선 1차로 벌써 픽스야. 그러면 이제 이놈 3개가 문제라는 거지. 이놈 3개 중에 하나가 최소한 이미 있는 것들하고 하나 차수가 동일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1차가 됐다고 쳐볼게. 그럼 n값이 1이 되지. 그럼 얘네들은 차수가 똑같으니까 마음 편하거든. 근데 문제가 생겨. 얘가 몇 차가 돼버려? 2차. 얘도 몇 차가 돼버려? 2차가 돼버려. 그러면 2차, 2차, 2차 1차 상수항이면 얘는 항의 개수가 총 몇 개가 돼버려? 3개가 돼버리지. 그럼 5개가 아니잖아. 탈락이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뭐 2차가 되면 어떡하냐? 그럼 n값이 만약에 2가 되면 2차, 얘네들은 합쳐졌어. 그럼 3차가 되고 4차가 되니까 4, 3, 2차, 1차 상수항. 항이 몇 개로 줄어? 5개로 줄지. 그러면 이것 때문에 n값이 2구나 라고 하고 시작했던 모의고사 문제가 있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학교 시험에서는 단순하게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어려운 거든 쉬운 거든 똑같아. 무조건 일단 경우의 수를 다 쓰고 얘도 똑같죠. 얘도 사실은 선생님 저 그냥 경우의 수 쓰고 시작하면 안 돼요?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서 n차가 나오고 여기서 상수항이 나온다면 나눠서 풀면 되는데 그게 더 어렵기 때문에 얘는 전개한 걸 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 3번으로 한번 가보자. 3번. 자, 3번은 뭐 여러분들이 어려울 만한 건 아니고 실수만 하지 말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번 문제 보시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3, 그리고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 요 놈을 전개한 식이라고 되어 있지. 여러분들 나중에 가면 꼭 전개하는 문제가 나올 텐데 이거 무턱대고 앞에부터 전개하시면 안 되고 혹시 얘랑 동류항이 있는지를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얘를 전개해 봤더니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 나오니까 이놈과 요 놈을 전개하는 방법은 치환이라는 방법이 있더라라는 거야.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번에 여러분들 풀이총괄 기억나요? 풀이총괄 자기 맞은 개수 기억나죠? 기억나? 몇 개야? 그때 시험지 줬잖아. 풀이총괄은. 안 줬나? 줬을 텐데. 풀이총괄이 어떻게 보면 모든 학교 시험에 이번 이대부고 시험에 가장 기본이 된다고 보면 돼. 그 시험이 가장 쉬운 시험이었는데 이런 것들 상당히 무시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제발 부탁인데 선생님 저 이거 해봤는데 이 둘 중에 누구를 치환할까요? 라고 제일 많이 물어봐. 저는 그러면 그 친구는 이미 틀렸다고 봐. 왜냐면 우리가 늘 말하지만 치환의 목적이 뭐예요? 치환의 목적은 식을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거든. 근데 이 식을 간단하게 만들 땐 제발 절대 부탁인데 실수가 없어야 돼. 근데 실수를 언제 많이 하냐면 또 나름 문제 풀어봤다고 선생님 저는 얘를 A라고 두겠어요. 그럼 얘는 A에서 O를 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 빼기 O라고 쓰는 거 전부 이건 뭐 크게 문제 없다고 봅니다. 잘하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거 비추합니다. 이 방법을 비추하고요. 저는 내 눈에 반복적으로 보이는 x제곱 플러스 4x만 치환하라고 항상 전 지도를 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얘를 a로 치환하면 a 플러스 3이 나오고 a 마이너스 2 어떻게 보면 얘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게 푸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맞아요. 요렇게. 근데 제가 왜 요 방법을 잘 비추하고 요 방법을 왜 추천하냐면요. 여러분들 얘랑 얘 차이가 마이너스 5만 났으니까 망정이잖아. 이거 나중에 가면 여기가 분수 형태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분수 형태가 되면 이제 난리가 나요. 왜? 내가 예시 하나만 들어볼까요?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앞에는 이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분의 1이야. 근데 뒤에는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분의 4야. 자, 그럼 어떻게 하지 애들? 아, 선생님 저를 뭘로 보시고 저는 얘를 a라고 두겠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 이거 a 빼기 몇인지 계산하다가 한나절 가요. 심지어 계산 실수까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여기가 분수 형태를 안 풀어봐서 이놈들이 항상 이걸 a라고 두고 a 빼기 5라고 하지 사실 분수 형태 한 번이라도 풀어본 친구들은 항상 내 눈에 반복적으로 보이는 놈을 치환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은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뭐 하면 돼? 요 a 대신에 얘 대입하면 되죠. 근데 대입하기 전에 다시 인수분해하지 말고 얘를 전개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고 a 대신에 다시 누구 넣어서 얘 넣어서 이쁘게 정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딱 티가 나죠. 아 선생님 왜 선생님은 반복적인 걸 치환하는지 알 것 같아요. 왜? 결국엔 얘를 전개하면 a제곱 빼기 5a가 나올 텐데요. 여기 a 대신에 얘 넣으면 항 몇 개짜리 제곱이에요? 3개짜리예요. 여러분 항 3개짜리요? 많이 실수하잖아요. 그것도 실수 많이 하는데 여기다가 이걸 넣어갖고 제곱해서 하는 실수 정말 많이 할 거니까 내 눈에 반복적으로 보이는 쪽만 치환하는 걸 강력 추천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이거 모르는 친구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3번은 이렇게도 풀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저 하나만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3번을 꼭 이렇게 노가다 계산으로 꼭 저는 구할 수 있을까요? 이거 말고 다른 방법 없을까요? 라는 걸 질문을 많이 해. 근데 얘들아 우리 아시다시피요. 이 놈을 전개하면 자 보세요. 요 놈을 전개하면 블라블라블라 요딴 식으로 나온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자 시윤아. 시윤이 맞지? 시현이? 시윤이. 시윤아 물어볼게. 우리가 어떤 식과 어떤 식을 같다고 두는 순간 이건 무슨 단원 문제지? 항등식이지. 항등식을 문제 푸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지? 2가지가 있어. 뭐 아니면 뭐?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이 있지. 여러분들이 지금 얘를 치환해서 푸는 건 엄밀히 따지면 무슨 법이에요? 개수비교법이에요. 왜? 얘 이쁘게 다 전개해서 4차는 4차, 3차는 3차, 2차는 2차 비교할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학교 시험이 1분밖에 안 남았어. 야, 이거 전개할 자신이 없어. 그럼 우린 바로 무슨 법 써야 됩니까? 수치대입법 쓰셔도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0 되는 값, 얘가 0 되는 값. 근데 문제는 얘가 0 되는 값이 없단 말이야. 근데 아시다시피요. 마이너스 1과 3을 넣었을 때 0 되는 값만 찾아도 요 값을 추정해서 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왜? 벌써 2차식이 답이 나오니까. 그래서 모르는 문자가 최소한 4개면 식이 몇 개 필요해요?
4개 필요합니다. 수학은 모르는 문자랑 식의 개수가 같아야 되는데 만약에 선생님 얘가 0 되는 값이 없으니까 전 여기다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고 x에다가 마3을 넣으면 블라블라블라블라 어떤 식이 나올 텐데 그럼 저는 이걸 빨리 푸는 방법 없을까요? 라고 하면 이 두 식을 연립해서요. 모르는 문자를 4개에서 2개로만 다운시키면 돼요. 2개로만 다운시켜도 우린 또 어떻게 풀 수 있냐? 나머지 정리로 풀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 전체 식을 이 식으로 뭐 하자? 나누자. 그럼 얘가 뭐다? 몫이다 해서 또 찾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다 애들 그래요. 다항식 연산을 굉장히 무시하는데 수학자들이 다항식 연산을 왜 무시 못하게 1단원에 가르쳐놨냐? 뒤로 배우는 대수, 미적분원, 미적분2가 다 다항식 연산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 항등식은 있잖아요. 고3 때까지 우리가 배우는 수학의 99.9%를 차지해요. 왜? 맨날 뭐랑 같다, 뭐랑 같다, 뭐랑 같다. 이해하셨죠? 그럼 뒷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 5번 한번 가볼게. 자, 5번도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만한 문제는 아닌데 시험장에서 막상 맞닥뜨리잖아요. 5번 같은 문제 당황합니다. 선생님 저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빨리 전개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우리가 누누이 말하지만 전개를 하든 인수분해를 하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공통된 부분이 있는지를 먼저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쓰시면 돼요.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 이게 11. 시윤아, 너는 딱 보면 어디가 자꾸 반복돼? 그치, A-B. 그럼 얘를 치환하면 되겠지. 얘는 결국 A, 대문자 A로 치환해볼게요. 이렇게 될 거고. 얘는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이더라 라는 거야. 선생님, 와, 이것만 치환했어도, 자, 이거 보일래나? 시윤아, 혹시 이거 보여? 나 자꾸 너를 괴롭혀서 미안해. 이거 뭐 보여? 공식, 이거 뭐지? 결론적으로 계산돼서 나오면? 그렇지. 얘가 결국 10이라는 거야. 따라서 A 세제곱이 결국 11이군요 라고 나오는 거지. 문제가 뭐였어? A 대신에 다시 A-B 넣을게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11. 답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있잖아. 지금 들으면 되게 쉬운데 왜 저걸 주제별로 수업 잡으셨지? 라고 하지만 제가 말했죠. 시험장엔 내가 N반하고 F반 애들한테 했던 말 똑같이 할게. 여러분들 학원에서 보는 시험이랑 학교에서 보는 시험 있잖아요. 절대 여러분들이 푸는 게 아닙니다. 효은이가 푸는 것도 아니고 시은이가 푸는 것도 아니고 민호가 푸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풀죠? 여러분들의 아바타가 풀어요. 여러분들이 아니라 또 다른 너네들이 풀어요. 그 말 뜻은 뭐냐면 너네가 이걸 알고 있는데 시험장 가면 왜 틀려? 아니 좀 상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거 아는데 왜 총괄 그렇게 보셨어요? 이거랑 똑같은 거야. 총괄을 볼 때나 뭐 할 때나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너네가 보니까 너네가 너네 스스로한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너가 너네들한테. 자,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 요 정도는 뭐 여러분들도 쉽죠? 조금씩 난이도가 계속 올릴 거예요. 자, 7번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뭘 테스트하는 문제야? 설마 이제 와서 공식 모르는 친구들 없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7번 문제 한번 가볼게. 야, 우리 한번 이거는 문제 안 풀고 공식만 한번 써볼게. 자, 너 하면 울 거니? 아니지? 울 거야? 너무한 거 아니야? 자, 우리 x 빼기 x분의 1을 제곱한 것은 x 더하기 x분의 1을 제곱한 다음에 뭐 해준 거야? 마이너스 4 해준 거랑 같고, 당연히 x 더하기 x분의 1을 제곱한 것은 x 마이너스 x분의 1을 제곱하고 그 다음 뭐 해준 거랑 같다? 플러스 4 해준 거랑 같다. 이거 모르는 친구들 없지 않냐? 그럼 한 발만 우리 더 나아가 보자. x 플러스 x분의 한 발 더 나아가서 x 3승 더하기 x 3승분의 1은 어떻게 구한다? 우리가 x 더하기 x분의 1을 3승하고 마이너스 3에 x 더하기 x분의 1이다. 한 번 더. x 3승 마이너스 x 3승분의 1은 x 마이너스 x분의 1을 3승하고 뭐 해주는 거랑 같다?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x분의 1 해주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 내가 말했지만 공식 시험장에 들어가면 제가 계속 말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13년, 14년 동안 수천 명의 학생을 봐왔지만 공식이요. 진짜 시험장 가면 머리 하얘져요. 여러분들 지금 고등학교 첫 시험이죠. 첫 시험이요. 정말 떨릴 거예요. 부담감도 엄청 클 거고.
여러분들이 알던 공식 있잖아. 아무렇지 않게 그냥 학원에서 했을 때 모를 때 잠깐 책 앞에 뒤져서 봤던 것들 있죠. 시험장 가잖아요. 싹 리셋됩니다. 정말 머리 하얘져요. 제발 부탁입니다. 늘 말했지만 수학은 겸손하셔야 돼요. 그럼 우린 7번은 그냥 바로 끝냅시다. 얘잖아요. 요걸로 한번 이용해 볼게. 지금 x 3승 더하기 x 3승분의 1을 구해달라고 하는데 그거 못 구하죠. 그거 갖다가는. 왜? x 3승 더하기 x 3승분의 1은 마이너스 갖다가는 못 구해요. 가끔 노벨상 타려고 가끔 구해오는 친구들이 많은데 x 3승 더하기 x 3승분의 1은 x 빼기 x분의 1로 못 구해요. 그럼 결국 우리는 얘를 알아야 돼요. 근데 잘 보세요. 이거 무시했던 친구들 요거 한 번도 아마 안 보고 지금까지 풀었는데 답 맞았던 친구들 많아요. 근데 이제 와서 틀릴 겁니다. 잘 보세요. 근데 그럼 저는 얘를 구하려면요. x 더하기 x분의 1을 제곱한 것은 x 마이너스 x분의 1을 제곱하고 플러스 4 해주는 것까지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가 4루트 2라고 했으니까 4루트 2를 제곱하면 32 더하기 4에서 36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이기로 했었냐면 x 더하기 x분의 얘는 사실은 큰 문제는 없는데 얘가 6 아니면 마이너스 6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지금 x가 맨 끝에 뭐라고 나왔어요? x가 양수라 그랬죠. 그럼 당연히 양수 더하기 양수면 6이다 해서 얘는 아무 문제가 없긴 해요. 근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자,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if 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제 내가 너네들한테 물어볼게. 뭐 화장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얘가 6일지 마이너스 6일지는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하실 거예요? 얘가 6일 수도 있고요. 얘가 마이너스 6일 수도 있어요. 선생님, x가 양수 나오겠죠? 아니요. x가 양수가 나와도 6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6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말해보세요. 아마 이거 모르는 친구들 많아요. 효나 어떻게 판단할까? 요게 x 빼기 x분의 1의 제곱이 36 나왔어요. 그럼 6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6일 수도 있어. 얘는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양수 나오는 건 당연한 건데 빼기는 양수 빼기 양수여도 양수 나올 수도 있고요. 양수 빼기 양수여도 음수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문제가 생겼잖아. 이 두 개는 어떻게 판단할 거야? 아시는 분 말해보세요. 먹을 거 걸게요. 시훈아 어떻게 풀어야 돼? 이거 처음 보는 애들 많다니까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 얘들아? 난 했다니까. 학교 시험은 이거 나오게 할걸? 얘가 마이너스 6 나오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근데 애들이 맨 끝에 항상 이런 문제 풀 때요. 맨 끝에 단 해놓고 안 풀었던 문제들이 많아요. 그거 안 읽고. 그랬더니 맨날 답이 나왔대. 자기는 틀린 적이 없대. 근데 이제 와서는 왜 6이 아니라 마이너스 6이에요? 학교 시험장 들어갔더니 난 6을 해서 막 풀어갖고 왔더니 답이 다 마이너스 6이었어. 왜 그러냐면 맨 끝에 보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얘는요, 이렇게 나오고요. 얘는 이렇게 나옵니다. x가 1보다 크면 양수고요. x가 0과 1 사이면 음수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근데 한번 예시 한번 들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6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6은 아니야. 어떤 수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는 양수가 나왔고 하나는 음수가 나왔다고 칠게. 근데 아무거나 한번 1보다 큰 수 한번 넣어보세요. 2 넣어볼게. 2 빼기 2분의 1은 뭐가 나오죠? 2분의 3. 오케이, 양수 나왔어요. 그쵸? 근데 이 x를요 2분의 1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2분의 1 빼기 2분의 1분의 1은 뭐죠? 2예요. 그래서 2분의 1 빼기 2가 돼서 나와요. 그럼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와요. 어때요? 이 x값이 0보다 크냐 작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1보다 크냐 0과 1 사이냐에 따라서 6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6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솔직하게 말할게. 우리가 지금까지 다시 본 3월 교재랑 학교 부교재랑 학교에서 자주 나오는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얘가 조금 현격히 적었어요. 연습한 경우가 N반, F반 아니면 해본 적 없을 거야. S반 교재에서는 안 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건 되게 생소하게 느껴지는 친구들이 많다. 그래서 얘가 양수라고 준 건 당연히 더하기니까 양수 더하기 양수가 양수 나오거나 음수 더하기 음수는 음수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실질적으로 빼기일 때는 양수 음수 나오는 게 양수의 조건이 아니라 1보다 크냐 0과 1 사이냐가 중요하다라는 거
아셨죠? 그러면 7번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다 바로 6 넣으면 216에서 18을 뺀 게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해 가셨죠?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 자, 9번 한번 가볼게. 참, 이 9번은 영훈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참 여러분들한테 많이 강조했던 문제인데 총괄에서도 정말 정답률이 낮았어요. 소름 돋게도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들끼리 1학년 선생님들끼리 도대체 이 9번 유형을 몇 번을 말해야 아이들이 다 맞을까요? 정말 현타가 많이 오는 유형 중에 하나네요 라고 했던 유형이 9번이야. 이 9번 유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9번에서요 X, Y, Z예요. 이거 여러분들 내가 신입생들을 제외하고는 여러분들한테 수없이 말했어요. 우리가 이번 1학년 과정에서 총 외워야 되는 곱셈 공식이 총 몇 개라 그랬죠? 38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총 외워야 되는 공식이 38개인데요. 그 38개 한번 다 써보시겠어요? 다 써보잖아요? 이거 나오는 건 식이 1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총괄 테스트랑 프리 총괄 테스트 보고 그러니까 뭐랄까 너무 서운했어. 시윤아,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르겠지. 윤이 맞지?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정답률이 너무 낮았어요. 우리 최저 정답률이요 12% 나온 문제 있어요. 정답률이 저번 총괄에서요. 근데 이거 있잖아요. 요 XYZ 문제 물어보는 거 한 문제 냈거든요. 정답률이요 24%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 80%가 틀렸어요. 말도 안 돼요. 저는 진짜 너무 황당해서. 왜냐면 내가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S반에서 이거 물어보는 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요거밖에 없다. X세제곱, Y세제곱, Z세제곱. X 더하기 Y 더하기 Z, X제곱, Y제곱, Z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 더하기 3XYZ. 여기밖에 없습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그리고 내가 총괄 테스트 본 다음에 막 상담했거든요. 개별 상담? 한 5명이 뭐랬는지 아세요? N반인데? 여기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시험 볼 때 까먹었어요. 이거 되게 많이 말해요. 저거 많이 안 써보면 저기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진짜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랑 3XYZ 나온다는 거 요거 좀 제발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얘는 항상 딸린 새끼 문제가 있죠. 여기서 얘는 한 번 더 식이 바뀐다는 거. 어떻게? 여기다가 2분의 1 곱하기 x 빼기 y 제곱, y 빼기 z의 제곱, z 빼기 x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3xyz 된다네. 그래서 우리가 요거랑 관련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전 말할 거예요. 저는 N반에 했던 거 그대로 할게요. 학교 시험에 딱 2가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현재 높아요. 삼각형 결정 문제 하나 있죠.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요거 이따 한 문제 나올 거야. 삼각형 결정 문제이기 전에 요거 하나 나올 거예요. 학교 시험에 많이 낼 것 같으면. 요렇게 나와요. 갑자기. 다음. 이 식을 만족할 때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럼 애들 당황해요. 어떻게 X세제곱, Y세제곱, Z세제곱이 3XY랑 Z랑 같지? 왜? 자기 머릿속에서 선생님이 맨날 XYZ, XYZ 공식 외워야 돼. 그래서 이 공식은 자기가 외웠대. 근데 시험장에 들어갔더니 얘가 얘랑 같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되게 많이 질문해요. F반 애들이 특히. N반 애들이 이제 나한테 지겹도록 들어서 질문 안 해요. F반 애들은 뭐라고 질문하냐면 자기가 외웠던 공식이랑 다르대. 그럼 내가 왜? 그러면 여기가 없대. 그치? 없지? 근데 얘들아 없다라는 건 없을 순 없어요. 없앤 거야. 없을 순 없고 없앤 거야. 내가 강제로. 그럼 여기를 없애려면 여기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거든. 이만큼이 통째로 사라져야 X세제곱, Y세제곱, Z세제곱은 3XYZ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근데 여기를 내 맘대로 없애려면 우리 수학에서 2개의 숫자를 곱했더니 0 되려면 둘 중에 하나가 뭐여야 돼요? 0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2가지의 경우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다 더한 게 0이던가. 두 번째,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XZ가 0이던가. 이렇게 2가지로 가는 거야. 근데
이런 문제들은 신기하게 이 문제의 첫 줄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세 양수 또는요 서로 다른 세 실수 막 이런 말 써 있어요. 그럼 결국엔 뭐냐면 이게 양수면 양수 세 개 더해서 0 될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얘가 깨지는 거야. 근데 그런 말이 써 있으면 아 얘는 안 되겠다. 그럼 얘로 가면 되지. 근데 얘가 0 되려면 얘가 0 되는 거야. 요식이 얘랑 똑같거든. 그래서 얘가 2분의 1 곱하기 x 빼기 y의 제곱, y 빼기 z의 제곱, z 빼기 x의 제곱. 그게 지금 0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아 선생님 얘가 0 되려면 제곱의 합이 0이래요. 0, 0, 0밖에 없으니까 x랑 y 같고 y랑 z 같고 z랑 x가 같아서 실질적으로 x, y, z가 모두 다 어떻다? 같다라는 사실이다 라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래서 우리 시윤아 우리 여기 설명했을 거야. 이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무슨 문제라고 했어? 삼각형 결정 문제. 그래서 정삼각형 답으로 되게 많이 나온다는 거. 알고 계세요? 아셨죠? 그래서 요런 문제 나오면 요렇게 물어보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벌써 선생님이 뭐 힌트를 줘버렸어요. 그 다음 삼각형 결정 문제. 그래서 그냥 얘가 나왔다. 이거 삼각형이네. 그럼 무조건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정삼각형이네. 끝.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우리 9번 문제 한번 가볼게. 공식 싸움이니까 9번은 그냥 바로바로 풀어볼게. 자, 졸면 안 돼요. 저는 누누이 말하지만 저는 이 학원의 부원장이고 저는 공부를 못하는 애는 상관없는데 안 하는 놈은 이 학원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9번 한번 가볼게. 자, x, y, z 찾아줘. 그럼 요 공식 그냥 우리 활용해 볼게요. 요 공식을 활용하면 자, 제곱 몰라 아직. 근데 x, y, z는 1이니까 얘가 1이야. 곱하기 x제곱, y제곱, z제곱은 3이야. 그리고 조심해야겠어. 이제 여기에 x, y, yz, xz를 빼야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3xyz가 될 것 같아. 근데 그게 3승 공식이 1이래. 자, 그럼 우리 이제 실질적으로 얘만 찾으면 끝나네. 근데 얘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아시다시피 제곱 공식은 너무 쉽잖아. 3이라는 놈은 x 더하기 y 더하기 z에서 2배의 xy, yz, xz를 빼는 거나 마찬가지고 얘가 문제에서 1이라 그랬으니까 1 빼기 2배의 네모라고 둘게 선생님이. 그러면 얘 넘어가서 이 네모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얘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지. 그럼 정답은 1은 어차피 있으나 마나고 3 빼기 빼기니까 4고 넘어가서 마이너스 3 나오고 xyz는 마이너스 1이더라 라고 이렇게 찾게 되겠지. 아셨죠? 자,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 자, 11번. 자, 11번은 사실은 이거는 제가 여기 다뤘나? 저 뒤에 하나 비슷한 문제를 한 번 더 다뤘으면 좋겠는데 제가 안 넣었네요. 사실 제가요 11번을 넣을 바에는 만약에 다른 문제로 선생님 넣어보세요라고 막 이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한번 넣어볼게. 사실 왜냐면 여러분들 11번 같은 경우는 저도 방법이 없어요. 그냥 찐 노가다로 밑에 있는 식을 전개하시면 정답이거든요. 근데 제가 요거를 다른 문제로 한번 바꿔볼게요. 11번을. 어떻게 바꿔볼 거냐면 요런 문제 아마 풀어보셨을 거예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래요. 그래놓고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A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C 더하기 A의 제곱 좀 구해줘 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애들이 솔직히 말할게 3, 4, 5등급 그리고 2등급 후반까지 나오는 친구들은요 얘를 전개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왜냐면 선생님이 왜 2등급 후반까지라고 했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가면서 5등급제의 1등급 비율이 9등급제에서 2등급 비율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5등급제에서 2등급 후반이 9등급제에서는 4.5등급 정도 돼요. 4등급에서 5등급. 그래서 기본적으로 2등급 후반이랑 3, 4, 5등급 나오는 친구들은요. 대부분 요런 것들 그냥 바로 전개합니다. 근데 요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개하는 게 아니라
일단 선생님 저 이거요 전개하지 말고 선생님이 옛날에 했던 말 기억해요. 전개를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전개하자. 그럼 그게 뭔데? 그럼 저는요 요 A 더하기 B 대신에 C를 넘겨서 E-C의 제곱이라고 쓸게요 라는 거야. 맞지? 그럼 B 더하기 C 대신에는 E-A라고 쓸 수 있고 얘는 E-B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 그래 놓고 나한테 질문해. 아 선생님 장난하세요? 이거 전개하나 이거 전개하나 저는 똑같은 시간 투자될 것 같은데 선생님은 왜 이게 더 빨리 전개된다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런 게 있었어. 여러분들 이거 전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번 학교 시험에 무조건 3차식 전개해서 뭔가 풀어야 되는 문제가 나올 거야. 자, 이거 어떻게 전개할 거야? 제일 황당한 방법이 뭐죠? 앞에 거 전개하고 분배해서 3차 전개하는 친구들. 그게 틀린 건 아닌데 MF반 애들은 미친 듯이 빨리 해서 뒤에 거 어려운 문제 풀고 있을 때 우리는 이거를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있으면 안 되지. 그럼 그건 도대체 선생님, MF반 애들은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꿀팁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바로 써먹습니까? 라고 하면 이 문제의 꿀팁은요. 자, 이게 X에 관한 몇 차식이에요? 3차식이죠. 근데 X에 관한 3차식인데 얘가 0 된다고 하면 근이 뭐랑 뭐 나와요? 1이랑 2랑 3이 나와요. 그럼 얘는 X에 관한 3차식이면서 근을 1, 2, 3을 갖는 3차식이니까 바로 여러분들 뭐를 이용해야 돼요? 근각계수의 관계 이용했죠. 첫 번째, X 세제곱. 세근의 합 뭐 나와요? 6, 마이너스 6X제곱. 두 개씩 곱해서 더할까요? 2 더하기 3, 5 더하기 6, 11. 그리고 3개 곱하면 6. 끝났어요. 앞에서부터 전개하는 게 아니라 근을 이용해서 전개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조금 응용하잖아요? 얘예요. 근데 왜 얘가 여기서 조금 응용한 겁니까? 라고 하면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들 이게 사실은 제곱 붙어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얘랑 좀 비슷하게 요렇게 된 문제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쟤는 어쩔 수 없이 제곱이니까 전개하겠지만 얘랑 조금 비슷한 문제가 치환했더니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 얘는 제가 어떻게 하면 빨리 전개할 수 있나요? 라고 하면 내 눈에 보이는 2를 X라고 생각해 보세요. 얘가 X야.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꼭 X에 관한 3차식이고 근을 누구 가져요? A, B, C를 가져요. 그럼 우린 감사합니다 하고 뭐라고 전개할 겁니까? 바로 X 세제곱 세근의 합. 그 다음 두 개씩 곱해서 더해. 그럼 마지막 3개 다 곱해. 근데 저는 X가 아니라 2인데요. 이제 X에다가 다 2 넣으면 정답이야 라는 거야. 그럼 아마 이 문제는 이 값과 이 값을 알려줬을 거야. 그 다음에 대입하면 정답이 되겠지. 이해 가셨습니까? 꼭 11번 풀 때 전개는 2차까지는 전개하지만 실질적으로 곱하기가 있을 땐 전개하면 안 돼요. 자, 뒷장 넘어가 볼게요. 자, 13번 보겠습니다. 좀 이따가 테스트 보면 다 견적 나와요. 가볼게. 자, 13번 보시면, 자, 학교 시험은 14번처럼 내요. 14번. 13번도 좋아하는데, 13번은 솔직하게 말하면, 웬만한 학원 다니면 다 가르쳐요. 자, 13번 봐볼게. 13번도 선생님 설마 앞에부터 다 계산하면 이거는 진짜 안드로메다 가겠죠? 자, 가볼게. 9 더하기 1. 9의 제곱 더하기 1. 그리고 9의 4승 더하기 1. 그리고 9의 8승 더하기 1이야. 근데 얘를 계산하래. 이거 못해요. 저도 이거 계산기 돌려야 돼요. 근데 이거 못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값이 가상의 숫자 K라고 두는 거야. 이거 K라고 못 두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저거 K로 못 두면 무조건 다 틀려요. 자기 머릿속에서 이제 유형별로 공부한 친구들 있죠. 나 저거 풀어봤어 하고 까부는 애들 있죠. 꼭 오답 나와요. 왠지 알아? 저거 K로 안 둬서. 근데 그럼 저걸 왜 K라고 둬야 됩니까? 라고 하면 수학은 오른쪽 해주면 왼쪽도 해줘야 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9 빼기 1을 왼쪽에 곱하면 오른쪽에도 9 빼기 1을 해줘야 돼요. 그럼 이제 스타트 끊을게요. 선생님, 요거 합차입니다.
9의 제곱 빼기 1이 나와요. 그럼 또 합차가 돼요. 그렇지. 9의 4승 빼기 1이 돼서 나와요. 그 다음 곱하면 9의 8승 빼기 1. 그 다음 곱하면 9의 16승 빼기 1이 되겠죠. 그래 놓고 애들이 답을 저 9의 16승 빼기 1 진짜 많이 써요. 그게 아니라 내가 찾고자 하는 건 K였어요. 근데 앞에 8이 곱해져 있어요. 그래서 양쪽을 8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K는 8분의 9의 16승 빼기 1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9는 3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을 16승 하면 3의 32승 마이너스 1이고 걔를 8로 나누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n값은 32, m값은 8. 그래서 정답은 40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근데 얘들아 잘 봐. 여기 14번도 보면 좀 웃기지. 14번은 아이들이 좀 당황해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 2의 제곱 더하기 1이에요 라는 거야. 스타트가 여기부터 되는 거지. 근데 얘들아 여기부터 스타트가 되든 여기부터 스타트가 되든 우리가 문제를 풀어내는데 이 문제의 방향성은 뭐야? 합차를 이용하는 방향을 이용할 거니까 선생님 스타트가 여기서 되더라도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이걸 는 K라고 뒀잖아요. 여기다가 2의 제곱 빼기 1을 곱해줘서 여기도 2의 제곱 빼기 1이니까 얘가 결국 3 나올 거니까 마지막에 3으로 나눠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셨죠? 자,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 자, 15번 봐봐. 15번 여기 있는 친구도 다 할 줄 압니다. 근데 선생님이 또 아쉬운 거 하나 말할게요. 선생님은 총괄 테스트 본 다음에 시험지 다 봤거든요. 모든 애들 거의 다 받아서. 신기해요. 뭐냐면, 어떤 선생님이 틀렸고 어떤 선생님은 맞았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지적하고 있는 거를 80% 정도 따라가는 친구들이 있고, 20%는 아직도 안 따라가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제 방법이 틀린 건 아닌데, 저는 어쨌든 이대북으로 5년, 6년 해봤잖아. 시간 진짜 부족해요. 이번에 문항수 바뀐 거 아시죠? 원래 21 플러스 3이에요. 이대북구가. 객관식, 단답형. 설마 모르는 학생 없겠지? 이번에 18, 6으로 바뀌었어요. 객관식 18문제, 단답형 6문제. 그리고 단답형 배점을 올렸어요. 다. 여러분, 왜 단답형을 늘렸을까? 객관식 찍어서 맞추니까. 여러분도 예전 같았으면 21, 20, 19번만 잘 찍었으면 됐어요. 그럼 1등급 나와요. 3문제까지가 1등급이니까. 단답형 눈 감고도 풀어요. 솔직히 졸라 쉬웠어요. 10점밖에 안 됐고. 근데 이번에 6문제로 늘리면서 배점도 확 늘렸어요. 그 말 뜻은 뭐죠? 객관식을 어떻게든지 줄여서 애들 변별력을 어마어마하게 주겠다는 거야. 그 말 뜻은 뭐냐면 지금까지 대충 문제 풀고 대충 뭔가 수학을 안다고 까부는 애들 이번에 와르르 점수 다 떨어질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자, 그러면 15번 같은 경우도 그래요. 15번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들 문제 읽어봐. 얘를 얘로 나눠 떨어진다. 1, 2, 3. 끝. 자, 지금 여기 7명 있거든요. 아마 6명이 머릿속에 뭐 생각했냐면 나눈다라고 했을 거예요. 앞에 거 뒤로 나누지 뭐. 그래서 나머지 0 만들지. 여기서 7명 중 6명이 그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1명은 있을 수도 있어. 다른 생각. 뭘까? 조리제법이요? 안 돼요. 왜? 이거 조리제법 못 써요.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b가 0 되니까 모르니까. 그리고 저는요, 조리제법을 굉장히 극혐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MF반 아직도 조리제법 쓰면 되게 화내요.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조리제법을 풀어줘야 되냐고. 조리제법은 언제만 쓰냐면요. 연조리제법만 쓰셔야 돼요. 연조리제법 아시죠? 조리제법 써서 A, B, C, D 찾는 거. 이거 빼놓고요. 여러분들 웬만하면 조리제법 쓰면 안 돼요. 왜요? 그 잘못된 방식이에요? 아니요. 시간이 부족해서요. 그거 해서 다시 식을 만들어요? 언제 그래요? 우린 시간 없는데. 15번 보잖아요. 저라면은 제가 담당하는 학생들이라면 전 이렇게 할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직접 나누기도 전 싫어해요. 얘가 얘로 나눠 떨어진대요. 우리 수학에서 나눠 떨어진다만큼 땡큐인 문제가 없어요. 자, 옆에 가서 F반한테 물어보세요. 야, 호승쌤이 나눠 떨어진다라고 하면 너는 호승쌤한테 뭐라고 대답해? 그럼 애들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할 것 같아? 바로? 그거 인수분해잖아 라고 대답을 해요. 무슨 뜻이냐면 수학에서 나눠 떨어진다는 건 인수분해 된다는 거랑 똑같아요. 그 말 뜻은 요 식이 바로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b로 인수분해 되니까 여러분들 바로 무슨 방법 써야 돼? 개수비교법 써야죠. 시작하자. 뭐가 필요해? 2x 필요해. 자, 그 다음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0x제곱인데 마이너스 12x제곱 필요해? 마이너스 1. 끝났어요. 문제에서 끝났죠. 문제가 뭘 찾아달래? A, B 찾아달래. 그럼 나는 감사합니다. 1창 찾으면 되네. 플러스 5 2bx 그게 A. 상수항 마이너스 B 그게 마이너스 1. B는 1. A는 7. 문제가 A 빼기 B. 답은 6. 끝났죠. 그래서 얘들아,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요. 선생님, 나눠 떨어진대요. 그럼 무조건 인수분해예요. 그 나머지 정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그게 항등식과 나머지 단원 문제여도 나눠 떨어진다 그러면 인수분해입니까? 네.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어떤 걸 제가 검산식 썼는데 얘가 얘로 나눴더니요. 몫은 QX고요. 나머지가 상수 나왔어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그럼 여러분, 얘도 감사합니다 외쳐야 돼. 왠지 알아? 이거 반대로 넘기세요. 여기가 상수 나오잖아요. 여기가 상수 나오면 무조건 반대로 넘기세요. 여기서 말하는 상수는 R이 아닙니다. 숫자 1, 7, 마일, 마오 이런 숫자. 그러면 얘가 나눠 떨어진다로 바뀌어요. 그러면 얘랑 얘가 개수비교법으로 풀립니다. 인수분해 파트예요. 아셨죠? 그래서 15번은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 자, 얘들아, 그럼 우리 17번도 봐봐. 자, 이제 나한테 배운 사람들은 17번은 어떻게 접근해야 돼? 선생님, 저 예전에는요, 얘를요, A로 나누었더니 몫이 얘고요, 나머지가 얘여서 뭔가 얘를 개수비교법 쓰거나 이렇게 했는데, 저는요, 선생님, 10x 플러스 1을 반대로 넘겨도 돼요? 네, 넘겨.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겠어? 3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8x, 그리고 플러스 1은 어차피 사라져. 얘가 나머지가 0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된다? 인수분해가 된다. 자, 시작. 3x 세제곱이 필요하니까 x제곱. 4x제곱인데 얘가 되고 싶어. 뭐가 필요해? 얘들아? 빨리. 3x 세제곱 만들었어. 근데 이렇게 하면 4x제곱이거든? 이거 좀 숫자가 더럽나 보다. 그치? 자, 그럼 나는 4x제곱인데 얘가 되고 싶으니까 마이너스 2x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1창이 8x야. 마이너스 8x 끝났네? 끝. A. 끝났지? 이렇게 나오네. 이해 가세요? 제가 누누이 말했습니다. 나머지를 넘기면 나눠 떨어진다. 뒷장 넘어가 볼게. 얘들아, 나 하나만 물어볼게. 19번 유형 자기 아직도 자신 없다 손. 19번. 요거 나 요렇게 나오면 이거 아직도 목 제대로 구하기가 힘들고 나머지가 어렵다. 왜냐면 내가 다 할 줄 알면 넘어가게. 이 유형은. 요건 없어요? 그럼 요건 넘어갈게. 자, 뒷장 한번 봐봐. 요거 혹시 자기 자신 없다. 21번은 차이점이 뭐냐면 fx 앞에 x가 곱해졌어. 근데 이거는 자신 없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혹시 21번 해요 말아요? 해요? 21번은 할게. 그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 21번이랑 19번의 차이점 아셔야 돼요. 자, 21번은 문제점이 뭐냐면 19번은 자꾸 이거 19번을 결국 설명해야 되는데 19번은 그냥 이렇게만 설명할게. 20번과 19번의 차이점은 요 식을 세모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네모인데 19번 문제는 여기가 바뀌어요. 여기가 세모 다시로 바뀌면 요 몫과 나머지는 어떻게 나와? 라고 물어보는 문제야. 그 말 뜻은 뭐냐면 19번 유형은 여기랑 여기가 같아요. 그리고 여기랑 여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몫이 달라지는 일이 발생하는 게 19번 문제예요. 근데 20번 문제는 뭐냐면요. 요거랑 똑같이 설명하면 요렇게 있어요. 근데요, 갑자기 여기를 바꿔요. 여기를 바꿉니다. 근데 충격적이게도 여기를 바꿔놓고 여긴 똑같아요. 그래놓고 찾으라고 하는 문제가 21번 문제예요. 근데 애들이 다 뭔 실수하는지 아세요? 제가 학생처럼 풀어볼까요? 대부분 한 2등급 후반부터 3등급 나오는 친구들처럼 풀어볼게요. 21번. 그 머리를 탑재하고 21번 이거 미안 21번이다. 21번 풀라 그러면 첫 번째 배운 게 있으니까 일단 검산식 쓸 거예요.
얘로 나누었을 때 몫은 QX다. 나머지를 R이라고 두자. 근데 딱 그 다음 문장 읽고는 XFX를 얘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해달래. 그리고 정지. 못 풀어요. 못 풀어요, 그 다음에. 왜냐면 아무것도 어떻게 갈 거야, 여기서? 이거 못 구해요. 근데 자기는 나름대로 검산식 배웠다고 검산식 딱 두 줄 쓰고는 어떡하지 이러고 있어요. 이거 마지막 줄 쓰면 3, 4, 5등급이에요. 이거 마지막 줄 쓰면 안 돼요. 자, 19번은 두 줄을 쓰는 게 맞아요. 21번은 첫 줄만 쓰고 스탑하셔야 돼요. 그러고는 어떻게 하냐? 선생님, 왼쪽을 건드렸어요. 왼쪽. 여긴 왼쪽이 똑같았는데 여긴 왼쪽을 건드렸어요. 그럼 왼쪽을 건들면 그 다음 문장이 검산식을 쓰는 게 아니라 첫째 문장을 다음 문장처럼 바꾸셔야 돼요. 즉 XFX였으니까 여기다가 X를 곱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X 곱했죠. 우리 수학에서 왼쪽도 해주면 무슨 쪽도 해줘야 돼요? 오른쪽도 해줘야 되니까 오른쪽에도 곱할게요. 제발 나머지 좀 까먹지 마세요. 서운합니다. RX. 그래놓고 답 뭐라고 써오게? RX라고 써와요. 여기 RX 있나요? 아, 여긴 다행히도 없네요. 친절하게도. 근데 RX라고 진짜 많이 써옵니다. 안 되죠. 잘 보세요. 얘를요 1차로 나눴어요. 그래서 얘를 몫이라고 하려고 했고요. 얘를 나머지라고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기죠. 어떻게 선생님 1차로 나누었는데 나머지가 1차가 나오죠. 이거 1차인지도 모르는 친구들 많아요. R은 상수고 상수에다 X 곱하면 1차겠죠. 근데 1차를 어떻게 나눴는데 1차로 나오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무슨 작업을 해야 돼요? 얘를 한 번 더 얘로 나눠줘야겠지. 근데 아니야, 너무 내가 뭐라 하지 않을게. 얘를 또 이렇게 해서 직접 인수분해하는 친구 많고 조리제법 쓰는 친구도 있어요. 그게 아니죠. 얘를 얘로 나눈다는 건 얘가 AX 플러스 B를, 자 물어볼게. RX가 되려면 요 앞에 뭐 곱해야 돼, 시연아? RX가 돼야 돼. 여기 앞에 어떤 수를 곱해서 얘랑 얘를 곱하면 RX가 나와야 돼. 뭐 곱해야 되지? A분의 R. 내 말이 이해 못했구나. 요거랑 요거 곱하면 얘 나오잖아. 그래서 A분의 R 곱하기 AX가 약분돼서 RX 나오잖아. 근데 문제가 생겨. RX까지는 좋다 이거야. 근데 갑자기 불필요한 A분의 BR이 튀어나와.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돼? 없애야지. 요렇게.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한 번 더 무슨 작업할 거냐면 얘로 묶어줄 거예요. 이거 목 찾는 문제 학교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목도 못 찾는 친구들 많거든. 그래서 몫으로 한번 묶어보는 거야. AX 플러스 B로 묶어볼게. 그럼 뭐가 남냐? 여기는 XQX가 남고요. 여기는 A분의 R이 남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A분의 BR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드디어 XFX를 얘로 나누면 이놈이 몫이고 이놈이 나머지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바로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요 왼쪽 건든 거 못 푸는 친구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N반에서도. 그 말 뜻은 이걸 반복적으로 하지 않으면 까먹는다는 거고, 왜 저걸 왼쪽을 저렇게 풀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친구들도 허다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유형 23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요런 것들 있죠. 아마 오늘 혹시 영훈쌤이 모의고사 다뤄주셨나요? 여러분들 오늘 모의고사는 안 했어요? 그냥 학원책만 하고 끝났어요? 학원책만 하고 끝났어? 물어보는 거야. 딱 끝났어, 앞에 1교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이대부고는 항상 3개년치를 봐요. 25, 24, 23. 늘 봅니다. 학교 선생님이. 아까 N반한테 똑같이 F반한테 똑같이 해줬단 말 해주면 수학선생님 몇 명이에요? 너네들 1학년? 4명입니다. 4명. 여러분들한테 들어가는 건 2명이겠죠. 선생님은 4분이에요. 4명 중에 한 분은 신규 선생님이에요. 신입. 한 분은 원래 작년에도 1학년에 있었던 선생님이고요. 2분이 선생님이 뉴파인에 왔을 때 자사고 시절에 있던 선생님이에요. 함 선생님하고 우 선생님이란 분. 그 2분은요. 이번에 2학년에서 1학년 내려왔어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 왜 문제지?
자사고를 경험한 선생님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일반고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4명 중에서 한 분은 신입이니까 큰 문제는 없고요. 한 분은 다행이다. 한 명이라도 작년에 일반고를 1학년 했던 선생님이 있으니까. 근데 나머지 2분은 2학년 자사고 시절, 지금까지 쭉 자사고 시절만 있었던 선생님이에요. 무슨 문제가 있죠? 어렵습니다. 그 2분이 출제하는 문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 어려울 거예요, 1학년 시험. 그리고 거기서 어떤 그 선생님 있죠? 그 선생님이 주도합니다. 그 선생님이 조금 좋은 문제들을 되게 많이 내요. 어려운 문제들. 그래서 여러분들 모의고사 문제가 이번에 꼭 나올 수도 있어요. 또, 왜냐면 이 대목은 늘 그랬거든. 자사고 시절 때부터. 딱 3개년치만 나와요. 신기하게. 자, 그러면 23번, 24번 똑같은 문제지만 23번 문제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스타트를 끊을 거 아니면 이거 활용이야. 어려울 거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반원이죠. 반의 반원.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요. 수학은 원이랑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뭐 표시해야 되죠? 반지름 표시해야 돼요. 근데 이 반지름 많이 까먹습니다. 자, 그럼 저 같으면 23번이 학교 시험에 덜컥 나왔어요. 그러면 처음 보는 문제여도 여러분들은 풀어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선생님, 원 나왔어요. 아니, 어떻게 저게 원입니까? 반의 반원이잖아요. 어쨌든 원이란 단어를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빨리 반지름을 표시 한번 해볼게요. 자, 어디가 반지름이에요? 반지름이 25cm거든요. 여기도 반지름이죠. 여기도 반지름이에요. 근데 어디를 놓치냐? 그렇지, 이거요. 이것도 반지름이에요. 근데 또 어디를 놓치냐? 이거요. 이것도 반지름이에요. 그래서 저 반지름이란 반지름은 다 표시하셔야 돼요. 우선. 그러면 선생님, 지금 제가 노란 색깔로 하지 말고 선생님 파란 색깔로 다시 표시할게요. 반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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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름이에요. 이 반지름을 다 표시한 다음에 뭐 할 겁니까? 문제를 읽어볼게.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108일 때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접근하면 돼요. 자, 여기 길이를 x라고 둘게요. 직사각형의 밑변. 그리고 높이를 y라고 둘게요. 그럼 내가 찾고자 하는 건 xy입니다. 왜? 문제에서 xy의 넓이가 라고 했으니까 그게 108이거든요. 근데 내가 찾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니까 2x 더하기 2y의 값을 찾아달라는 거랑 똑같아요. 선생님, 모르는 문자는 2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큰일 났죠. 왜? 얘를 바꿔서 여기다가 분수로 넣는 건 말이 안 돼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내가 아까 말했잖아. 반지름 안 이용하는 문제도 없고요. 반지름 무조건 표시한 다음에 꼭 활용하셔야 돼요. 어디가 보여요? 바로 피타고라스 보여요.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은 요거 제곱과 같다라는 거. 그래서 바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의 제곱과 같다라는 게 첫 번째 보여져.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이걸 k라고 두겠습니다. 왜? 그러면 제가 얘를 곱셈 공식을 쓸 수 있는 조건이 나왔어요. x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는 25의 제곱과 같다. 그럼 우리는 조심하세요. x 더하기 y니까 얘를 2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2분의 k를 제곱한 거에다가 2 곱하기 108을 빼준 것이 25의 제곱과 같다라는 거. 우리 25의 제곱이 뭐죠? 625. 그럼 넘길게요. 2분의 k의 제곱은 625에서 얘네 둘이 곱하면 되니까 216. 그럼 더하면 뭐 나옵니까? 134, 841 이렇게 나오네. 혹시 뭐를 제곱하면 841이죠? 저도 모르는데요. 한번 볼게. 841 뭔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어딨어? 뭐? 29. 29? 21. 아니요.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29 맞나? 29? 29 하면은 안 나올 것 같아. 나오나? 29의 제곱? 29제곱 맞는 것 같아. 끝자리 29, 8, 9. 맞아. 4니까. 냈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얘가 29의 제곱이니까 2분의 k가 29. k는 58.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얘들아, 이거 우리 오늘 주제별 수업한 걸 내가 너네들이 이 정도를 모른다고 해서 이걸 만들었을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안 풀고 넘어간 것도 있는 거야. 대충
이거랑 비슷한 문제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문제를 모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너무 문제 풀 때 유형을 너무 암기하시는 것 같아요. 나 이거 풀어봤었어. 나 이거 했던 문제야. 얘들아 그렇게 가면 지구상에는 모든 수학 문제를 다 풀어야 되거든. 근데 서울대 가고 전교 1등, 전국 1등 하는 애가 지구상에는 모든 수학 문제를 푼 게 아니란 말이야.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이 한 28분 되거든요.